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같이 볼 내용은 35번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욕창에 관한 부분들을 아마 좀 저희들이 좀 설명을 아마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욕창에 관한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바빠가지고 제가 요즘에 그 시설을 조금 뭐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 조금 바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화면이 안 나가니까 훨씬 낫죠. 그냥 이렇게 요것만 보시는 게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진행을 할까 그러는데 괜찮으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제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거는 이제 35번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욕창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볼 텐데, 욕창 발생이 있는 그 위험이 있는 그런 그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건지를 좀 보면서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르신들 중에서 욕창의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의 수급자죠, 어르신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체크사항을 좀 보시면은요, 욕창에 대한 발생의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요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냥 우리가 그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죠? 뭐가 되죠? 이거는 네, 학대가 되겠죠? 이건 학대가 됩니다. 무슨 학대일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조치라든지 이걸 못했기 때문에 학대 중에서도 이거는 방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공단에서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욕창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토탈 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3가지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들이 간혹 좀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놓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추후에 바로 요 문제가 걸리죠. 그래서 요 문제가 우리가 여기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어르신들이 입소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입원을 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퇴원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이 체크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 여기 계신 원장님들 중에서도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분명히 또 우리 부모님을 또 시설에 모신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보호자분들 중에 상당히 이상한 분들도 많으세요. 마치 요양원이 뭔가를 무조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확대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르신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지, 그쵸? 그래야지 뭐가 생기는 거죠? 수익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이 있다가 혹시라도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일부러 어르신을 뭐 욕창에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 만약에 어르신이 욕창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우리 원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우리가 수익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절대로 사실 시설 내에서 의도적으로 내지는 부주의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늘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실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부터 볼 텐데요. 욕창 발생에 대한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 위험도를 언제요? 분기 1회 이상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욕창 발생이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입소하시잖아요. 그죠? 위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분기마다 욕창에 대한 위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눈으로 봐서 이상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인정된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18점 이하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분기마다 하셔야 돼요. 그럼 1년에 몇 번일까요? 1년에 예, 4회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이 욕창의 위험도가 있고 18점 이하인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분기마다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기마다 해야 되고 반드시 해당 직원이 작성을 해야지만이 예, 이 모든 것들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욕창의 위험이 있는 수급자 등에서 이번에 뭐예요? 예방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체위 변경을 한다든지, 이거는 체위 변경을 스스로 할 수는 없는 수급자 같은 경우죠. 체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몇 시간마다 할까요? 네, 최소한 2시간마다. 뭘 포함해서요? 수면 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야 돼요. 즉 수면 시간, 그쵸? 수면 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마다 어떻게 해요? 체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우리 원장님들이 반드시 직원들한테 충분히 알아먹게끔 설명하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2시간마다 하는 거는 뭐 할까요? 기록을 통해서 보겠죠? 하는지 안 하는지. 당장 와서 우리가 관찰만 한다 그러면은 2시간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혹시라도 욕창의 위험의 가능성이 있거나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욕창 방지 보조 도구를 제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흔히 말하면 방석이라든지, 그렇죠? 방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에어 매트 같은 경우죠. 에어 매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에어 매트도 켜놓고는 끄시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실수해가지고 코드를 뽑았다가 다시 이렇게 켜놔야 되는데 안 켜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에어매트를 해놓고는 꺼놓고는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스위치가 어떻게 돼 있죠? 스위치가 수동인 경우 있어요. 수동. 전자식이 아닌 경우에는 코드 다시 꼽으면은 다시 부풀어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수동이 아니라 전자식이거나 아니면은 자동인 경우는요, 이 꼽아도 바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자동과 수동인 경우에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지부장님 주신 그 경기 이지부장님이 주신 내용인데요. 스스로 하는 경우는 기록을 어떻게 해나요? 아니면 기록 안 해요? 만약에 이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여기서 보시면 18점 이하인 경우이거나 내지는 위험성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면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있죠. 고위험군은 예, 요거 우리가 본인이 했더라도 거기다가 2시간마다 체크해서 스스로 했다든지 아니면 변동하는 걸 우리가 관찰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록으로 무조건 남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해당 직원은 예, 그 테레사이지 원장님 뭐 아시겠지만 우리 요양원에 등록된 직원이에요. 등록된 직원은 누굴까요? W4C에 올라가 있는 명단에 올라가 있는 직원. 여기 올라가면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이거 올라가 있으면은 당연히 건보에 우리가 포털에 뜨겠죠? 누가요? 명단이 쫙 직원 그 출석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근무 시간 기록하는 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직원들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 시간하고 겹칠 경우가 있는데 그건 식사 시간하고 겹칠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제 식사할 때 어르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계속 누워서 식사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이렇게 세워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 체크하시면 상관이 없고요. 와상 어르신인데 욕창이 없는 경우 우리 박경희 원장님 또 재밌게 질문을 하셨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어르신이 와상 상태라면 다 18점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드시 이분 같은 경우는 욕창이 없다 할지라도 예방이잖아요. 욕창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걸리면 이거는 큰일 나요. 그래서 예방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박경희 원장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평가받을 때 수술한 어르신은 두세 번이라도 의무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한다. 예, 맞아요. 무조건 어르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와상인데 스스로 몸을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요.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100번, 1000번 잘해도 기록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김은경 원장님은 편마비 같은 아니요. 편마비를 통해서 무조건 식사하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 상태를 봐서 어르신이 이동해서 식사 가능하다 할 수 있고요. 안 그런 경우에는 또 만약에 이분이 그 침상에서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침상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기록하시면 돼요. 요거는 지난번에 앞에 때 얘기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1번부터 다시 한 번 더 원장님들에 설명해서 제가 영상으로 남겨 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보세요. 스스로 체위 변경할 수 없는 수급자에게 체위 변경을 실시하는지를 관련 자료, 즉 기록을 통해서 보고요. 아까 얘기했죠? 수면 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 하셔야 되고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라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뭐 와상이긴 하지만 본인이 움직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록으로는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했을 때 18점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분이 하더라도 우리가 옆에서 도움을 줘서 우리가 체위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반드시 남기셔야 돼요. 안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12번, 뭐 오늘 2번, 뭐 3번, 4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시간마다 체크를 다 하셔야 돼요. 시간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우리 그 서울지부장님이 얘기하신 거 야간에도 요양사 선생님들 휴게 시간일 때 2시간마다 조금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 그게 제일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원래 이게 직원들이 계속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주주, 야야, 비비로 가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원장님들이 야간에 이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 그 돈을 다 주고 이분들한테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휴게 시간을 제공하잖아요. 이 시간은 분명히 비게끔 돼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여기서 이 영상들이 이제 또 나가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조금 곤란한 부분이고 요거는 별도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전체 우리 원장님들이 계시거나 할 때 우리 서울지부장님이 한 분 더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또 일부는 또 요거 해놓고 나서 페이스북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조금 조정을 할게요. 왜냐면 제가 친한 분 중에도 이렇게 노조단체에 계신 분들도 좀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사실은 친구가 돼 있다 보니까 보거든요. 자, 그리고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 또 드릴게요. 그리고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 보조 도구를 아까 얘기했죠? 매트리스, 쿠션, 방석 같은 거 요거를 제공하는지 위험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앉아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준화상 같은 분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 에덴 원장님 얘기하셨던 거 그런 분들은 이런 거를 좀 제공을 해서 하면 좋고 제일 좋은 게 저희는 어르신들 휠체어에 에어 매트리스 방석처럼 된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서 제공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창 발생에 대한 것들을 예방이라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원들하고 면담해서 그 관찰하러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면담을 통해서 또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욕창 관련된 우리 뭐가 있죠? 지침이 있죠? 요거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요걸 하라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안 한다 그래요. 이분은 죄송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나가셔야죠. 능력이 안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일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로 인해서 기관의 평가가 잘못 받게 되면은 기관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만 자기도 직장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문 닫거나 다른 데 가지 뭐 그건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책임감 없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장교양판에 들어와서 근무하시면 안 되는 분이세요. 사실은 원장님들과 직원들은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또 어르신들의 어떤 조금 더 남아있는 잔존 기능을 유지해서 이왕이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더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직원이나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우리 시설장님들이나 다 한 배 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원이니까 뭐 여기서 뭐까짓건 문제가 생기든 말든 원장이 잡혀가든지 말든 그런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그런 사람이 무슨 같이 한 배를 타고 같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예요. 저희 원에도 이제 그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근무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이제 저를 도우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청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원장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시설을 정리하고 나왔는데 어떤 거기 그 정리한 원장님이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차례 들어서 뭐 저희 집사람 이름만 올려놓고 가짜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명예훼손으로 진짜 검찰에다 고발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 바닥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확인도 못한 사실을 허위사실이잖아요. 그런 거 유포하는 사람들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저희 집사람을 이제 뺐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적으로 시설장으로 있기 때문에 겸직이 거기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뺐는데 그 전에 계속 같이 이제 어르신들 누구보다도 어떤 직원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했음에도 이런 일들이 간혹 생겨서 제가 너무 황당한데 이게 시설 같이 운영하는 분들도 이렇게 엉뚱한데 직원들까지 이러면은 그 직원은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경기 이지 부장님이 체위 변경을 해도 어르신이 고집을 펴서 돌아가서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체 구속할 수도 없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긴 쿠션 있잖아요. 그거를 어르신 이렇게 돌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바짝 붙여서 대놓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덜 하세요. 그래서 이게 왜 죽부인처럼 생긴 그 쿠션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최대한 어르신이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산 성모요양 같은 경우는 케어포의 시간을 세팅해 있는데요. 아니면 그럼 선생님들이 맨날 하는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2시간 범위 안에서만 하시면 되고요. 케어포이 세팅해서 그 시간 딱 돼서 돌면서 하시면 좋은데 여기 이제 약간 문제가 있죠. A 어르신도 2시, B 어르신도 2시. 요거는 안 맞잖아요. 요거는 조금 하는데 우리가 케어포에는 2시부터 3시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욕창 발생의 고위험 수급자 이 욕창의 발생 여부를 하루에 한 번 이상 관찰하도록 하고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기록하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매일 그 욕창 발생의 고위험 수급자 같은 경우는 욕창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급여 제공 기록지, 그렇죠? 급여 제공 기록지하고 그다음 어디 있을까요? 간호일지를 통해서 맨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없겠죠. 통상적으로 고위험군하고 그 다음에 위험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12점 이하인 부분은 반드시 그분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평가는 1년에 한 번 하고요. 이렇게 한 번 하지만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증명된 척도를 활용해서 평가해야 된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위험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군이 있어요. 자, 요거는 뭘 기준으로 할까요?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 점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겠죠. 1년에 분기는 4번이고요. 1년에 한 번은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충분히 스스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움직임이 따르면 점수가 다 나올 거예요. 그 점수에 따라서 원장님들이 체크해서 움직이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조금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원장님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입소를 하시죠. 입소를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요거를 갖고 체크해서 확인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입소할 때 어르신 상태를 다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세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면밀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이걸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어르신이 간혹 분명히 욕창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욕창 1기에 해당하는 분이 계세요. 1기에 해당하는데
일기는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웬만해 가지고 파악이 어려워요. 그냥 빨갛게 이렇게 눌린 것처럼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모르고 놔두면 이거 바로 욕창으로 어떻게 되나요? 확대가 되겠죠? 확대가 되면 우린 무슨 일이 생기죠? 예, 확대가 되면 학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글자가 저기 좀 이상한데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학대로 변해버려요. 왜요? 우리가 이거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방임이다 이거죠, 이거에. 그래서 어르신들 입소할 때 특히나 보셔야 되고, 또 하나 특히나 병원 갔다 오시면은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체크하셔야 돼요. 어르신들 아주 그냥 우리가 그 기저귀 갈아입고 옷 갈아입히시잖아요. 그 어차피 갔다 오시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할 때 아주 구석구석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병원 갔다 오면 욕창 요 일기에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병원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저희가 그 상태를 몰랐어요. 이게 그 정도 욕창인지를. 집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오셨던 분이었는데 몰랐어요. 좀 있으니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일단은 식사가 잘 돼야 되는데 식사도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점점 나중에 이게 커지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또 병원에 있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면밀하게 확인을 했어요. 하는데 암만 해도 이상해요. 보니까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여기가 약간 이렇게 멍든 것처럼 이렇게 거무틱틱하게 색깔이 돼 있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다른 색깔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상해서 가정간호 선생님 왔을 때 여기를 한번 따보라 그래서 이렇게 해요. 웬걸요? 따보니까 안쪽으로 깊숙하게 이렇게 욕창이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이렇게 전부 다. 그래서 바로 보호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돼서 우리가 따보니까 여기가 안에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최소한 한 3cm에서 5cm 정도 들어가 가지고 돼 있더라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는 일단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그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간병인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특별히 다른 거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거든요. 근데 요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분들이 몰라요. 사실은요.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어르신을 이렇게 섬겨주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요양원 원장님들 얼마나 세심하세요. 밤이고 낮이고 없잖아요. 그냥 어르신 조금 이상하면은 날밤 꼴딱 새시고 다음날 그냥 닭졸듯이 졸고 앉아 계시고, 저희가 스터디하는 모임도 가보면은 전날 그냥 어르신 난리 나가지고 그냥 밤새 잠 못 자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서 그래도 저하고 한 약속이라고 그거 공부하러 오신다고 그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 지금 우리 인천에 남동구에 이제 우리 반석 원장님 같은 경우도 예, 병원 입원에 퇴원하셔서 욕창 걸려서 온다고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요양원들이 다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거 말씀드려서 지금 거의 다 채워졌어요. 거의 다 채워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보호자한테 이제 그때마다 다 설명을 드리고 그때마다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채워졌으니까 여기 몇 센치, 요 지름이 몇 센치 요거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채우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희 간호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지만 정말 이 욕창 때문에 어르신들 이거 하면서 정성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우리 원장님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욕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 얼굴 안 보이셨다고 뭐라고 하셨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원장님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욕창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들어왔을 때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체크할 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체크를 다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병원 갔다 오셨거나 입퇴원을 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몸을 이잡듯 샅샅이 뒤져야 돼요. 자, 아까 그 얘기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은 욕창 때문에 갔다가 보통 꼭 그렇게 문제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들이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
이지 부장님이 36도 욕창 조치와 관리인데 체위 변경에 관한 거는 오늘 안 하시나? 예, 그거 36은 제가 따로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설명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에덴 원장님은 볼게요. 케어포로 컴퓨터로 볼 때 배설을 시간 기록한다고 돼 있죠. 모바일로 기록하는 탭이 없더라고요. 집중 배설 말고 시간별로 기록하는 거. 그거는 발생했을 때 시간별로 체크하시면은 시간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 없이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특별히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있을까요? 아까 한경자 원장님은 소리 안 들리신다 그랬는데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까 안 들리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했었는데 잘 들리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영상이 갑자기 멈춰가지고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다른 거는 김한수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제가 4급인데 와상 상태인데 혼자서 식사나 체위 변경이 불가능한데 혹시 1등급인데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경우 예, 사실대로 기록하시면 돼요. 체위 변경했고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으로 다 남기시면 돼요.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록으로 다 남겨놓으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꼭 기록으로만 남기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영상이 나오네요. 그죠? 아까 영상 안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영상 나오네요. 자, 다른 거는 또 혹시 있을까요? 있으면은 제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을까요? 궁금한 거? 예. 다른 거 없으면은 제가 오늘 마쳐도 될까요? 네. 아까 경기 북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구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요번 주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면대면으로 하되 조금 이제 거리를 잘 재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할 거니까요. 우리가 그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욕창에 관한 거 아까 저희가 여기서 제가 말씀 못 드린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날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